1978년 겨울 서울 봉천동 전통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먼동이 트기도 전에 나무 수레를 끌고 온 상인들이 자리 잡고 가게마다 깔린 비닐 천막 위로 김이 서렸습니다. 갓 튀겨낸 도넛의 고소한 냄새와 방앗간에서 찢는 떡의 훈기가 온 거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 끝 커다란 대문이 있는 집의 부엌 창문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찬 차가운 공기. 그곳은 12살 나수경이 부엌 옆 창고방에서 숨죽이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수경은 손에 든 닦은 접시를 부여잡았습니다. 이모는 손에 잡힌 먼지털이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손님 오신다고 몇 번 말했니? 그런데 내가 이따위로 하면 내가 어쩌라고. 수경은 작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이모는 대답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니? 너 같은 애를 여기 받아준 내가 미친 거야. 내 엄마는 애만 낳고 도망가더니 내가 내 짐까지 떠안게 생겼네. 이모의 말은 수경의 심장을 파고드는 가시 같았습니다. 그날은 집안에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모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지 자랑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수경은 항상 부엌 옆 창고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모는 창고방 문을 닫으며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나오지 마. 내 꼴을 누가 보면 우리 집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질지 알아? 수경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경이 있는 창고방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벽은 거무튀튀한 얼룩으로 뒤덮였고 바닥에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수경은 낡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고 싶어.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 학교에 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이모는 수경이가 몸이 약해서 학교는 못 가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히 학교에 보내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 대신 수경은 온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모와 이모부의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바닥을 닦고 정원을 손질했습니다. 넥타이 하나 제대로 다릴 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니? 하루는 이모부의 넥타이를 다리다가 작은 주름을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것을 빌미로 수경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내 엄마 닮아서 쓸모가 없어. 내가 너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경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실수로 이모부의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쓸모없구나. 이모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당장 꺼져. 내가 널 왜 여기 들였는지 모르겠어. 수경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모는 가방에 물건들을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널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야. 눈보라가 휘날리던 1978년 겨울밤, 수경은 얇은 코트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봉천동 시장을 지나칠 때마다 찹쌀떡을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수경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찬바람이 볼을 때리며 지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 수경은 자신도 모르게 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국밥 냄새가 속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수경의 초라한 모습을 본 국밥집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추운 날에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수경은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수경은 국밥집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국밥을 한 입 떠넣으며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내 곁에 있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이 국물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이모가 말하던 내 엄마는 애만 낳고 도망갔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서 찹쌀떡 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반죽을 준비하고 떡판을 치게에 이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철판을 달구고 직접 빚은 떡을 노릇하게 구워냈죠. 수경아, 내가 이 떡을 보고 자라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힘든 삶을 사는 엄마를 잘 알았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절에 엄마의 고단함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다른 집 엄마처럼 좋은 옷이나 학용품은 못 사줘요? 제가 투정을 부릴 때면 엄마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수경아, 좋은 옷은 없어도 엄마가 떡 판 돈으로 산 교과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너는 그걸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엄마가 제 곁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진 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떡판을 지고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달리던 차량이 엄마를 치고 도망쳤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죠. 저는 경찰서에서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은 엄마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를 찾아냈습니다. 내 엄마의 친동생이 너를 책임져야겠지. 수경아, 걱정 마. 이모님 집에서 지내면 괜찮을 거야. 그들의 말은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모는 처음부터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닮아서 그런가? 내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이네. 첫 인사부터 제게서 엄마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이모의 집에서 가시밭길이 됐습니다. 부엌 옆 창고방에서 잠을 자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심지어는 손님들 앞에 서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두던 날들. 학교도 잘 보내주지 않고 조금만 실수해도 폭언과 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엄마와 함께했던 시장의 기억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찹쌀떡을 구우며 나눴던 대화,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했던 시장의 온기,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주던 따뜻한 말들. 수경아,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너도 분명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엄마가 남긴 찹쌀떡 레시피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떡 반죽을 손으로 꾹꾹 누르며 엄마가 알려줬던 조언도 잊히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떡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야. 그래서 떡에는 정성을 담아야 해. 수경은 그 기억을 곱씹으며 국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엄마가 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 살아야겠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할머니는 그런 수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공감과 연민이 섞인 감정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얘야,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살지는 말아라. 내 엄마가 떠나셨지만 세상에는 아직 너를 받아줄 사람이 있단다. 수경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기억과 시장의 온기가 다시금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은 할머니의 국밥집 구석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얼어붙은 몸이 조금씩 녹아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가득 찬 억울함과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경은 수저를 내려놓고 작게 대답했다. 수경이에요. 나수경. 나수경.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다. 혹시 내 엄마가 찹쌀떡 팔던 나수진 아니니? 수경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엄마를 아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알고 말고. 내 엄마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내 엄마가 어린 시절 고생이 많았지. 고아로 자라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 그때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 엄마한테 국밥 한 그릇을 해줬었지. 그게 나와 내 엄마의 시작이었단다. 수경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엄마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런데도 세상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늘 웃더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만났을 땐 내 엄마가 시장 한 구석에서 찹쌀떡 노점을 하고 있었어. 그 떡을 굽는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내가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지. 할머니는 찹쌀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내 엄마 떡은 정말 특별했단다. 떡 안에 넣는 팥소 하나하나, 떡을 구울 때 나던 냄새까지도 아직 생생해. 힘든 사람들한테는 떡 하나 더 얹어주고 먹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다음에 주면 된다며 웃으면서 건네줬지.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도 엄마를 떠나보낸 상실감이 다시 가슴 깊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경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리고 내가 가장 기억나는 건 내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시장 사람들한테 떡을 돌리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내가 그녀의 전부였단다.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빨리 떠난 걸까요? 수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그동안 삼켰던 말을 꺼냈다. 그리고 이모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모는 엄마가 애만 낳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 이모가 내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야. 내 엄마는 너를 키우려고 그 추운 날에도 떡판을 쥐고 일했단다. 그러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 세상이 너무 가혹했을 뿐이지. 수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할머니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며 말했다. 얘야, 내 엄마는 너를 위해 살았어. 그리고 그 사랑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단다. 그러니 이제 내 엄마가 해줬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 보자꾸나. 수경은 할머니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이모 집에서의 차가운 시간과 시장에서의 따뜻했던 추억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수경은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물을 내오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점차 할머니가 주방에서 하는 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경은 주방에서 국밥에 올라가는 고명을 정리하고 할머니가 육수를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워갔습니다. 얘야, 내 손이 야무지구나. 그 작은 손으로 어쩌면 이렇게 꼼꼼히 잘하니? 할머니는 수경을 칭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이모와 마주쳤습니다. 이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시장을 지나가다 수경과 눈이 마주치자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아직도 여기서 기웃거리며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니? 이모는 쏘아붙였습니다. 수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애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모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열심히요?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짐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밥값도 못하고 사고만 쳤죠.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 그나마도 내가 잘라내길 잘했네요. 할머니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어른이라면 그 아이를 보호하고 키웠어야지. 그런데 내가 한 건 내쫓은 것뿐이잖아.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 아이의 엄마도 똑같았어요. 책임감 없이. 이모가 말을 잇기 전에 수경이 울컥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제발. 수경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모는 순간 당황했는지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고 시장 사람들은 이모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경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수경아, 내가 떡을 만들 줄 안다지. 내 엄마가 떡으로 사람들 마음을 위로했듯이 너도 그걸 해보면 어떻겠니? 수경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엄마처럼 잘 만들 자신은 없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성을 다하면 돼. 떡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채워주는 거란다. 그날 밤 수경은 엄마가 했던 것처럼 찹쌀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해준 떡판에 반죽을 올리고 직접 팥소를 만들어 넣으며 수경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손에 묻은 찹쌀가루를 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도 해볼게요.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 수경이 만든 떡은 점차 시장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상인들이 어린애가 만든 떡이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건 정말 다른 애라며 반겼습니다. 찹쌀떡이 점차 팔리기 시작하면서 국밥집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이모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저 떡을 한번 맛 좀 봐야겠네. 이모는 시장으로 찾아와 일부러 떡을 주문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떡이 그렇게 맛있다고? 보자, 얼마나 대단한지. 이모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빈정댔습니다. 별거 없네. 내 엄마가 만든 떡도 이랬겠지. 그냥 시장 바닥 떡이잖아. 수경은 이모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이 떡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을 다해 만든 거예요. 엄마의 떡이 시장 사람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모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주변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경의 떡은 국밥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더 나아가 시장 바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만든 떡을 꼭 먹어봐야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며 수경의 삶은 점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만든 찹쌀떡은 봉천동 시장에서 단순한 간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는 매일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행복이 되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만든 떡은 정말 맛있어. 그리고 먹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이 떡을 먹으면 정말 내 엄마 생각이 나겠구나. 시장 곳곳에서 수경의 떡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덧 국밥집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몰리기 시작했고 수경의 떡은 시장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웬 여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수경의 떡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바로 수경의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이 낡은 채로 떡을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수경아,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경은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수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말을 하려고 왔어. 그런데 더 이상 내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는 것 같구나. 수경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찹쌀떡을 보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이모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어. 이모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단다. 그리고 나도 몸이 아파서 제대로 설 수도 없어. 언니를 욕해서 내가 벌 받았나 봐. 내가 정말 뻔뻔하구나. 수경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에게 쫓겨나던 날의 차가운 겨울밤과 이모의 차가운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수경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을 용기란다. 수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모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잠시 이모님을 앉혀드릴게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국밥 한 그릇을 이모 앞에 내놓았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몸이 추워 보이세요. 이모가 떠난 후 할머니는 수경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얘야,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참 잘했구나. 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모를 돕는 게 옳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수경은 단순히 떡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정량의 떡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후 수경의 찹쌀떡은 봉천동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수경은 국밥집 한쪽에 떡을 전문으로 만드는 가게를 열었고 점차 떡을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리 수경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할머니는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천동 시장은 여전히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판과 새로 쌓인 야채 상자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수경의 떡집도 새벽부터 불이 켜졌습니다. 수경은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찹쌀떡은 단순히 시장의 간식거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국밥집 한켠에 세운 떡집은 점차 커졌고 수경은 가게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아 시장의 아이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줌마, 저도 떡 만드는 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손끝으로 마음을 담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단다. 수경은 아이들에게 떡 반죽을 나눠주며 엄마가 해주던 말을 전했습니다. 떡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땐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아야 해. 수경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매달 한 번 어려운 이웃들에게 떡과 따뜻한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날을 정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수경을 도왔습니다. 수경아, 우리 가게에서 김치 좀 가져다 써라. 떡과 같이 먹으면 좋겠지? 내 옆집 가게랑 나눠줄 떡은 내가 책임질게. 너만 믿는다. 어느새 시장 전체가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시장 어귀에는 수경이 쓴 팻말이 걸렸습니다. 수경 떡집 정성으로 만드는 따뜻한 선물. 그 팻말은 단순히 가게의 이름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과 함께 쌓아온 추억과 정이 담긴 다짐이었습니다. 수경의 떡은 봉천동을 넘어 점차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역 축제에서 한국 전통 떡 대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수경의 떡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떡은 정말 독특하군요. 해외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떡이 봉천동 시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 시장에서 시작된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곳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떡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세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수경의 떡은 봉천동 시장을 넘어 전국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찹쌀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과 사랑을 전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경은 지역 축제에서 외국 바이어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경의 떡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은 정말 특별하군요. 단순히 맛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한국적인 정서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런 떡을 해외에 알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건 기회였지만 자신이 시작했던 봉천동 시장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국밥집 한쪽에 앉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장을 떠나도 될까요? 떡을 세계로 알리면서도 이곳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시장은 너의 시작점이고 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야. 이곳을 지키는 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란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렴. 결국 수경은 봉천동 시장을 기반으로 떡을 세계로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축제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함께 떡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전통 떡의 세계화를 위해 작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엄마, 제가 세상에 나가볼게요. 엄마가 저를 위해 보여주신 정성과 사랑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해볼게요.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수경의 떡은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었습니다. 해외 고객들은 떡의 쫄깃함과 고소한 팥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떡의 포장에 적힌 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이 떡은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경은 세계적으로 성공했지만 여전히 봉천동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떡집에 들러 손님들을 맞이하고 어린 시절 엄마가 떡판을 놓고 장사했던 자리를 찾아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가 엄마와 제가 함께했던 첫 자리였지.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경은 시장 사람들과 나누었던 정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무료 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뒤 어느 해 겨울, 수경은 봉천동 시장 한복판에 큰 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할머니를 기리는 날로 정하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와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 떡에는 두 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수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 떡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수경의 떡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이제는 한국 전통 떡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도와준 봉천동 시장과 국밥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떡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제게 떡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정성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에요. 엄마와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이 마음을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수경은 시장 어귀의 팻말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떡집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 떡집 정성으로 만드는 따뜻한 선물. 엄마, 할머니,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에 닿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수경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봉천동 시장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따뜻한 떡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